자, EBS 수능 특강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있습니다. 네, 4강의 두 번째 글인데, 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일단, 네, 장문 상황에서 보면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이렇게 좀 짧게 네모칸을 쳐볼게요. 이게 바로 중심 화제죠. 네, 장문 상황에서 주어진 중심 화제가 바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무엇인지 네, 설명하는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설명하는 글이니까 요거는 글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의 종류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객관적 정보 전달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장문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쓰는 매체는 뭡니까? 교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체에 해당이 되는데 무슨 매체입니까? 인쇄 매체에 해당이 되죠. 인쇄 매체 결국 평면적인 인쇄 매체 활자로 한다는 얘기고 초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4개 문단인데 여기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 네, 비교적 짧죠. 이렇게 다단을 설정하지 않고 딱 보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시험지를 절반을 쪼개면 좀 길어 보이는데 절대 쫄 필요 없다라는 얘기지. 네트워크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시작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활동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라이브 미디어, 라미커라고 할게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등장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자, 등장 배경의 주요한 요소는 뭡니까? 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온라인 이런 것들이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등장 배경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며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자, 비대면 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대면 생활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 진료인가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라고 해서 비대면 생활에 요거 예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시 첫 번째, 예시 두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또 요거 비대면 생활 여기에서 소비생활 분야에서는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와 맞물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비대면과 관련이 되는 거구나. 저 앞에도 했지만 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상거래 방식이 바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구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비대면 생활의 예시가 됩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비대면 비대면인가요? 비대면 생활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생활의 예시 요게 크게 3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새로운 형태의 전자거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향력 커진 거 이 정도로 간단히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그 옆에서 체크한 것처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등장 배경과 플러스 예시가 지금 들어지고 있죠. 예, 간단합니다.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주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인 진행자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판매하는 방송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죠. 라미커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일단 유명인이 등장해서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이죠. 네,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방송. 핵심은 뭡니까? 커머스라고 하는 거야. 판매 방송이에요. 판매 방송. 이용자는 자, 됐나요? 이용자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의 편의성을 누리는 동시에
마치 오프라인에서 직접 소통하며 구매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온라인의 편의성인가요? 요게 장점 첫 번째겠죠. 라미커의 장점 첫 번째. 온라인의 편의성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소통하며 구매하는 듯한 느낌, 요것이 두 번째인가요? 자, 요 두 가지가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어떤 장점 또는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라미커의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장점이자 특징, 온라인의 편의성을 누린다, 직접 소통하면서 구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끊어서 보는 거죠.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은 진행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 여부를 결정한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새로운 종류의 거래 방식이자 소통 창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거래 방식이자 소통 창구라고 하는 것은 라미커의 의의입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의의 이렇게 정리돼서 두 번째 문단도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차례차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장점이죠. 개념부터 시작하나요? 개념, 장점, 그리고 의의까지 제시가 되어 있죠. 짧은 글에 다 설명했네요. 한 문장씩.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죠. 세 번째 문단이 좀 긴데 올려서 하겠습니다. 요거요.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올려서 쭉 보니까 역시 또 여기 밑에 좀 A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와 홈쇼핑을 비교하자. 소주제 바로 저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홈쇼핑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어렵지 않게 핵심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실제 수능에서도 요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장문 글이 있을 때 핵심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글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니까 차분하게 읽어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 맞을 수 있어요. 라미커와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홈쇼핑 비교 게임 끝났죠. 그래서 홈쇼핑을 비교하는데 문제에서 밑줄치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비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두 대상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죠. 라미커와 그 다음에 홈쇼핑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할까요? 홈쇼핑의 비교. 대조가 일어날 거예요. 차이점을 아마 제시할 거예요. 이 글에선 차이점을 제시하는데 홈쇼핑의 진행자는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여기 홈쇼핑의 진행자는부터 대본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방통위에 심의를 받고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반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홈쇼핑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는 홈쇼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대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심의를 받고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과장하는 것이 금지 요 정도죠. 반면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인가요? 앞에서 체크했었던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홈쇼핑과 같은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 이렇게 해서 1번 할까요?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진행자는 방송 도중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송 참여대 질문과 요청에 자유롭게 응대하며 방송을 진행한다. 해서 자유롭게 응답하며 방송을 진행, 요것이 두 번째죠. 다음 즉흥성과 자유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이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특징인데 이게 차이점이기도 하죠. 즉흥성과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즉흥성과 자유로움 있죠. 그래서 즉흥성 동글, 자유로움 동글. 이용자들을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를 끌어당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끌어당기는 요인 정도만 밑줄 쳐놓을게요. 이용자들이, 끊어야 되죠.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정보는 좋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거는 단점도 있지요. 특징이자
단점이 또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반면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자유롭게 응답하며 방송을 진행한다.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즉흥성과 자유로움 3, 4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좀 장점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장점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까지는 장점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우려스러운 내용이 하나 있죠. 요거는 바로 뭡니까?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단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네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자, 라미커와 홈쇼핑, 라미커의 어떤 세 번째 문단이죠. 여기에서 좀 더 해야 되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라미커인데 첫 번째 라미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미커의 장점, 저기 여러 가지 있었죠. 일단 심의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 두 번째 자유로움이죠. 즉흥성,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라미커의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라미커의 단점은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어. 왜곡된 정보가 제시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대규모의 어떤 좀 문제 사건이 좀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홈쇼핑의 특징은 저기 있는 것처럼 대본으로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 심의를 받아서 과장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여기죠. 정부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라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공백을 메우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서 정부는 규제와 공백을 메우고 그 방향을 모색자죠. 입법조사처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를 국내 시장에서 강하게 규제하면 해외 사업자의 경제에서 강하게 규제 문제점이겠죠.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경제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으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규제 수준, 미디어 관련 법률의 제정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서 이용자 보호, 그 다음에 원칙적인 규제, 그 다음에 법률 제정, 관련 법률 제정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죠.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어떤 향후 과제들이겠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의 과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 규제도 경제에서 뒤처지고 규제를 안 하면 이용자 보호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라미커의 어떤 장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문제 있는 자료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장문에서 자료 활용 방안에 관련된 내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겠죠? 보통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오는데 5번 문제일까요? 여기도 아니고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죠. 6번 문제에 있는 요 자료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6번 자료에 대한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자, 4강 첫 번째 부분에서는 원그래프가 나왔었고요. 여기에서는 막대 그래프가 나왔죠. 막대 그래프도 역시 원그래프와 거의 비슷해요. 어쩌면 원그래프보다 막대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의 제목이겠죠. 여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항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처도 있고 요거 항목이고요. 네, 요거는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근데 가로 항목은 연도네요. 근데 세로 항목은 뭡니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네, 세로 항목은 자, 세로 항목은 네, 금액이네요. 금액이 나와 있고 가로 항목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 규모에 관련된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비례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 우상향을 갖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시장 규모 전망은 시간이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로 항목.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거죠. 시장 규모가 네, 확대 발전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확대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자,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이때는 3조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10조예요. 얼마나 늘었나요? 예, 여기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니까 3년 동안 몇 배가 늘었나요? 3.33배가 증가하고 있죠. 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증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규모가 확대 발전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예측하라는 겁니다. 처음 값과 마지막 값. 그 다음에 이 구간의 어떤 증가 부분이겠죠. 증가와 감소를 따져라. 이론적으로 쓰지 않고 이거 직접 한번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자료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방송을 다룬 신문기사죠. 네, 신문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020년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방송 12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예요. 부당한 광고나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의심되는 행위가 30건, 네, 부당한 거 30건, 네, 30건이죠. 자, 120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30건이니까 무려 4분의 1, 25%죠. 그래서 30건은 25%예요. 상품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 네, 정보를 누락한 거죠. 역시 네, 30건, 25%, 둘 다 합치면 50%네요. 자, 됐나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이용자가 상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핵심인데, 자, 요 30건, 그 다음에 요 30건이 여기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무려 50%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서부터 30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라미커의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이 몇 퍼센트? 50%입니다. 부정적인 문제점 50%가 많다죠.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어떻게 된다고 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라미커죠.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요 글에서 라미커 규제에 대한 어떤 고려할 점이죠. 라미커 규제 시 고려할 점이 바로 이용자들이 종합적인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신문기사에.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로 가서
자, 전문가 소비자학과 교수님의 글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전문가 소비자학과 교수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방송 진행자의 영향이 크지만 이용자 자신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방송에 접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자 자신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방송에 접속, 요 정도까지로 할까요? 자, 요거죠. 자,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죠. 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로 아까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라미커로 끌어당기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용자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가 꼭 아니란 얘기죠. 현대인들은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죠. 됐나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외로운 현대인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현대인들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도 연결을 얘기하는 거죠. 연결을 키워드로 해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라이브 미디어의 새로운 특징인가요? 자, 라미커의 어떤 특징입니다. 소통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적인 특성은 새로운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미커의 어떤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특징으로 추가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서 아까 장문 계획에서 없었던 내용인데 이걸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